창업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인테리어랑 시공단이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쪽 말고는 이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하는 창업 중에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투입하면 거의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공정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끝내려면 기술자가 와서 딜을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기술자가 와서 보고 내가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나오니까 자재비 플러스 내 인건비 줘. 이게 사실 제일 명확한데 여기에 이제 업체가 끼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룸이 다 만들어지죠. 여기에 또 자기네 마진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모였을 때 되게 비용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어서는 학생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고요. 나이로는 6학년 훨씬 넘었습니다. 평생 수명이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자택 마련 같은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몇 번 했고요. 끊임없이 이 재테크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트렌드들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숙박업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했다가 호스텔을 지금 넘어오는 것처럼 나이에 맞게 현금 흐름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숙박업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거의 저는 혼자 했어요. 다양한 유튜브도 보게 되고 단톡방에도 가입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강을 몇 가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수강생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케어도 많이 부족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듣는데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소수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가면서 빨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요. 호스텔의 펀딩도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미 이제 여기서 제공해 주시는 이메일로 뭐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내주실 때 신뢰감도 많이 갖고 다른 데처럼 뭐 유명한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수강이 돼서 수강생이 바글바글하다 이러면 저는 또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수강생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저한테는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희 모회사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 교육은 아니고 저희 중개가 기반이거든요. 결국 중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는 교육인 게 더 성질상 강해요. 그래서 이 고객분들이 오셔서 10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 만약에 중개가 10개밖에 안 이루어졌어. 그럼 사실 90%의 분들은 저희 중개가 별로였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10분이 들었는데 10분이 다 계약하면 저희 중개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다 만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도 수강생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계약할 만한 좋은 매물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해서 매물이 준비가 많이 된다면 뭐 수업 자체의 수강생들이야 뭐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하나가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 리소스가 들어가거든요. 수강생을 앞으로 많이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신 분들이 스케일업을 또 잘해서 작게 시작하신 분들이 좀 더 크게 혹은 뭐 임차로 시작하신 분들이 뭐 자가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인큐베이팅이나 스케일업 과정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을 주시는데 좋은 물건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미 이전에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머리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선택이 제일 큰 난제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해 주시면서 물건을 주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입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믿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과감하게 그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대문 시장 안에 거의 있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보이는 좋은 입지의 매물이었고 창업 비용이나 뭐 준비 과정들이 그래도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좀 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도 좀 길 수 있는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결정을 해주신 멋진 분이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정주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말고 한 2, 3억 선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도 다른 물건들을 제가 보러 다닐 때 보면은 입지가 마음에 들면 가격이 높고 가격이 내한테 맞으면은 조건이 또 안 맞으니까 그래도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입지가 제일 중요했다는 생각에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입지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호스텔 하시는 지인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가서 뭐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이제 큰 걱정은 인테리어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을 가성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욕심을 더 부려서 하다 보면은 청사비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약간 무리가 가나 요거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알아봐야겠지만은 경험이 더 많으신 대표님이 계시니까 이제 서로 상의해가면서 평당 뭐 단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상의해가면서 해결하고 싶어요. 사실 매물을 계약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에서 창업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인테리어랑 시공단이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쪽 말고는 이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하는 창업 중에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투입하면 거의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공정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끝내려면 기술자가 와서 딜을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기술자가 와서 보고 내가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나오니까 자재비 플러스 내 인건비 줘. 이게 사실 제일 명확한데 여기에 이제 업체가 끼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룸이 다 만들어지죠. 여기에 또 자기네 마진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모였을 때 되게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에 구조를 어떻게 뺄 것이냐, 어디까지 어떤 업체한테 맡길 것이냐 되게 다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정답이라는 게 또 없기도 해요. 진짜 말 그대로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의 이제 미션이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비용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저희한테 맡겨라기보다는 각 매 순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계속 저희랑 같이 의사결정하는 형태예요. 인테리어 업체도 저희가 이 업체랑 해가 아니라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또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또 다시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신뢰를 갖게 된 게 대표님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게 있으신 게 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에도 내가 약간 의지해서 제가 엑시트를 했을 경우에 다음에 대한 아이템도 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뭘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생각을 안 했는데